앞으로 자기는 이제 정권 문재인 후보가 잡으면 안철수 후보가 나는 안 하겠다. 네. 예? 뭐 임명직 맞지 않겠다. 네. 멋진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뭔가 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말이죠. 네. 문재인 후보는 정말 도와주는 분이 너무 없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그렇게 참 혼자 주연을 해가지고 존재감이 상실된 참 남편 아들이 됐고. 사실 어제 TV 토론요. 네. 이정희 후보 발언 보려고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원우먼 쇼죠. 원우먼 쇼. 1인 여인극. 1인 여인극입니다. 네. 네. 그런데 네. 그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전 후보를 보다 좀 더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네. 네? 그 내놓은 게 소위 말하는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국 내각. 거국 내각을 만들고 네. 또 시민정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철수 전 후보를 완전히 끌어들이려고. 국민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 그래가지고 문철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철수 신당을. 네. 근데 정말 안철수 전 후보는 제가 볼 때 계산기입니다. 이분은 계산기 안철수예요. 네. 정말 이 컴퓨터예요. 정말 컴퓨터 계산기인데 네.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문재인 후보의 그 포괄적 제안을 발로 차버렸느냐. 내가 절대 다음 정권에서 임명직 공짜는 안 맡겠다. 이게 뭐냐면 영혼을 팔지 않겠다라고 어제까지 하다가 안철수 전 후보가 네. 갑자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조건 없는 지선을 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이건 거의 뭐 수녀님이나 뭐 이런 분들, 네? 신부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서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본 정가에서 그야말로 눈맵시 있는 분들이 뭐라고 봤습니까? 이거 빅딜했구나, 이거. 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총리 안철수라고 정권 나눠먹기 했구나. 그래서 이게 안철수 전 후보가 네. 소위 말하는 문재인 후보가 아파트 찾아왔을 때 문전 박대하고 더 이게 쫄랐구나.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 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밀실 담합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완전히 나는 다음 정권에서 임명지 않겠다. 네? 네. 그걸 이제 다 엎어버린 거네요. 그런 엎어버린 어떤, 거죠. 네, 의혹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게 무슨 내가 말이야 그야말로 멸사봉공 백의 정도 하겠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네.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석이죠. 정말 완전히 이건 해석상에 오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선을 하면 자기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모조리 문재인 캠프로 가거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로 돌아설 줄 알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못하고 있죠. 지금 아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이 여론 추이를 아마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마 안철수 후보일 거예요. 계산기 안철수. 계산기 안철수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조용경 씨라고. 네. 아시죠? 아셨죠? 이번에 그 네, 9명인가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안철수 전 후보 비판하고 나와버렸죠. 그렇죠. 안철수 캠프 안에 국민소통 자문단 조영경 씨, 박태준 회장의 그야말로 분신 아닙니까? 네. 네. 그 분신이고, 안철수 전 후보가 포스코 사회이사 할 때부터 그 소위 말하는 이게 막연한 사이인데 그 조영경 씨를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구인의 반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24개, 24개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났잖아요. 이거 큰일 났거든, 이게 말이야. 어이구, 이거 봐라.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 그 구인이 외쳤던 바로 새 정치가
바로 안철수 현상을 보여준 내용이었는데요. 그죠? 예, 단일화 프레임에 들어가고 민주당의 안철수 후보가 지지 선언하면서 그 9명, 그리고 시민단체, 아까 24개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쪽 박근혜 후보 지지 세력과 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세력을 골고루 갖고 있었어요. 바로 거기 네. 중점했던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난 9월 19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정치는 정권 교체보다 상위 개념이다 그런 거예요. 새정치는 정치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다. 정권 교체보다 정권 상위 교체보다 개념이다. 상위 개념이다. 바꿔 말하면 나는 새정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네. 분명히 말한 거예요. 네. 그게 안철수 현상을 몰고 왔죠. 그게 안철수 현상을 모르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찬성하십니까? 아, 그럼요. 저도 찬성하는데.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가 오로지 그런 것만 가고, 네. 그 다음에 분명히 말했지만 어느 진영 논리에도 휩쓸리지 않겠다. 네. 그래서 예컨대 새누리와 이쪽 그 민주당의 정치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실현 가능한 그 정치 개혁안을 내놨다면,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네. 그냥 삼각구도로 지금까지 계속 왔으면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면 야, 우리 윤칼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 윤칼사라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야. 네, 그러면 삼각구도로 계속 왔다면 왔다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았다. 박근혜보다 높았다. 박근혜보다 훨씬 높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렇게 갔으면 안철수 후보는 야권에서 최소한 야권에서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새누리당 네. 지지표도 가져가고. 가져가고. 네. 그러면서 예컨대 박근혜 후보가 예컨대 40%고 안철수 후보가 39%쯤 되고 네. 8% 되고 예컨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5% 6% 떨어졌을 거예요. 한 자리 숫자로.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문재인 민주당 안에 있던 127명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 캠프로 이른바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네. 야반 도주든 뭐든 간에. 그거를 네. 왜 그때 얘기 안 하셔서 지금 이제야 얘기하십니까? 여보세요. 제가 무슨 안철수 캠프의 무슨 전략가도 아니고. 네. 그러면 당연히 미리 미래를 보셨네요. 그건 보이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철수 전 후보의 이 같은 상황을 제가 여러 차례 칼럼에 거쳐가지고 네. 제가 예언을 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비운의 안철수라는 칼럼을 썼다. 네. 이런 말을 했더니 네. 박종지 앵커가 미덥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네. 지지를 한번 이 쾌도난마에서. 네. 라고 우리 시청자, 독자들이 네. 저한테 전화가 빗받쳤어요. 네. 가서 한 번 어떻게 좀 해주라고. 네. 저를 어떻게 했죠? 근데 그게 된 건데, 네. 그건 전략적 오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이유로 바로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삼자로 갔으면은 네.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네요. 여보세요. 우리 우리 진도는 나가고 윤 있어요. 대표님. 문재인 거기에 지금 꽂혔습니다. 후보와 네. 지금 네, 계속 꽂혔습니다. 지금 차별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차별화를 한다는 건 뭐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이걸 모르겠습니까? 정말 복창이 터지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의도는 뭐냐? 세 번째 의도는 네. 박근혜 후보를 문재인 후보가 현재로서는 추월할 수 없다는 정책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기니까. 네. 정확히 계산하셨다. 자,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 바로 대선 후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서 낙선을 한다게 된다면 문재인 후보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네.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할 것이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포스트 문재인을 겨냥하는 정치적 포석을 지금부터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미 벌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힘들 거라고 계산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임명직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가 어차피 안 될 대통령이니까 네. 이렇게 벌써 아주 위험한 발언이신데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 아니죠. 네. 지금 우리가 안철수 전 후보를
무슨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양심적이고 지식인 그걸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 셈법, 안철수 계산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전 교수를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안철수 선생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진단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치인 안철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단일화 프레임에 막 들어가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좀 하지 그러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지금. 네. 답을, 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도움되는 얘기는 안 하시죠. 여보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박종진 후보가, 박종진 앵커가 네. 안철수 전 후보가 돌발적으로 후보 사퇴를 한 이후부터 네. 안색이 안 좋아요. 보면 제가 볼 때. 제가 안색이 안 좋습니까? 제가 이 쾌단한만 요즘 나와서 안색 안 좋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얼마나 편을 들고 저한테 말이죠. 아니,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안철수 공정, 캠프에서 중립. 네. 잠시 좌우를 파견 가리지 나오셨으니까. 않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은 나는 사람이 중심인 방송. 근데요, 진보를 가리지 않고 안색이 좌우를 안 가리지 좋아요, 않는 안색이. 사람 중심인 방송 있잖아요. 요거 네. 캐치프라이즈가 캐치프라이즈. 네, 뭡니까? 하여튼 캐치프라이즈. 캐치프라이즈. 캐치프레이즈. PRIZD. 캐치프레이즈. 예, PRIZD. 프라이즈라 발음 났어도. 캐치프라이즈가 네. 민주당의 캐치프라이즈랑 똑같아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사람들 여기 안 나오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또 이게. 찰나가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참 네. 희한해요. 하여튼 본론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 포스트 문재인을 노리는데 거기서 벌써 안철수 전 후보는 뭐가 나오느냐? 네. 이른바 지금 이미 구사했던 뻐꾸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고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낙선을 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과연 어나더 캔디데이트가 누구냐? 이걸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안철수 전 후보는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려니까 차별화를 해야죠. 다음 정권에서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아니면 안철수 전 후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보궐선거 나간다? 당선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만한 거고, 정치를 정말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제가 볼 때 갈 때라고는, 국무총리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니면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다든가, 네. 뭐 이래서 행정개혁을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한다는 거 볼 때는, 저건 자기가 볼 때, 이거 박근혜 후보가 잡은 승기는 좀처럼 깨지 어렵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민주당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볼 때 안철수 신당을 띄울 겁니다.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고 네. 새정치 깃발을 올리면서 안철수 신당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처 없이 고화가 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네. 네? 이때 소위 말하는 손도 안 대고 민주당을 흡수 통합해서 야권의 강자로 부상하겠다는 게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전략이다. 계산이죠. 딱하다, 너무 딱하다 문제.